나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들 지도하고 선생님 공부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얘들아 안녕. 오늘은 재원생 멘토링 시리즈인데 오늘 주제는 성적 급상승 내신 대비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어. 성적 급상승 시키기 위해서 내신 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선생님이 준비했으니까 요거 하나씩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본인 하고 있지 않다면 꼭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체크리스트 주제들 모두 다 실천할 수 있다면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을 거다 믿고 한번 열심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자. 오늘 강연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이제 기말고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험들 성적 올리고 싶은 학생들 있다면 꼭 주목해서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너네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야. 왜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시험 기간을 너무나도 신기하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달 정도를 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짧으면 2, 3주에서 길면 한 달. 고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한 달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 시험 기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 원하는 성적 충분히 잘 거둘 수 있었어? 라고 질문해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시험 성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거 아니야. 시험 기간 누가 한 달만 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 학교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적 있나? 그런데 너희들은 주변 애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 달 정도 시험 대비를 하니까 너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한 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다른 친구들이 다 한 달 동안 하는데 나 혼자 2달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한 달 준비한 너와 2달 준비한 너가 있다면은 둘 중에 시험을 누가 잘 볼까? 당연히 2달을 준비한 너가 시험을 더 잘 볼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시험 성적이 불만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시험 기간을 길게 늘리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시험 기간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다 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한 달만 해도 충분히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어. 전교 1등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2달 할 필요 없겠지. 한 달만 해도 돼. 내가 2, 3주 하고도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만 해도 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2, 3주 또는 한 달 정도만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험 기간을 늘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시도를 해보면 되겠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번 너희들이 시도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남들이 모두 한 달을 한단 말이지. 그럴 때 너희들은 2달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너희들 어차피 시험 한 달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차피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공부들을 하지 말고 그냥 시험 기간을 한 달을 더 해봐라 라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선생님 쌍둥이 호용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생 160명 중에 거의 100등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이 친구가 생각했던 방법이 한 달에서 안 되니까 2달 해보자 라는 거였어. 유일하게 시험 기간만 늘렸을 뿐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전교 20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100등에서 말이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남들은 다 한 달 하는데 혼자 2달 했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는 비단 호용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한테 이걸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확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보통 한두 번, 많으면 2, 3번 정도 그 시험 범위 자료들을 보고 시험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험 볼 때 보통 5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고 시험을 본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이거를 온전히 기억하려면 최소 5번은 봐야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도 있어. 우리가 한두 번만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1, 2주 지나고 나면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3, 4번 봐야지 8, 90%, 5번 이상 봐야지 95% 이상 기억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시험 범위 자료를 5번 이상 반복해서 보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한두 번 보는 것도 양이 많은데 5번 반복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 달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2달을 잡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 시험 기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지난번 시험 분석을 하였는가?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거지. 너희들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 어떻게 해? 시험지 다시 쳐다봐? 안 쳐다보지?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 그냥 뭐 구석에다 박아놓거나 아니면 버리던가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이 지난번 시험지 분석이야말로 너희들의 앞으로의 공부 시간에 있어서 효율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야. 첫 번째, 시험지와 학습 자료를 비교해보며 출처 방식과 출처를 파악해본다 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건 뭐냐면 너희들 시험 보잖아, 그치? 너희들이 그 다음번에 볼 시험 잘 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 이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그 방법을 알면은 너무 좋지 않겠어?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 선생님이 냈던 지난번 시험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범위에 해당됐던 학습 자료들, 교과서라던가 학교 프린트 같은 것들 있지. 그것을 같이 비교해 놓고 한 문제 한 문제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냈는지 그 방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거 해보지 않은 친구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너네들 시험지 보면 그 내용이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어차피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잖아. 그럼 그 단원에 가서 그 작품이나 해당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보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시험을 내는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 이걸로 한 문제 한 문제씩 해보는 거야. 이게 바로 출제 방식과 출처를 파악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시험을 어떻게 내는구나, 어디서 내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너희들이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알았다면 틀렸던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이거를 맞출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내 공부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거야. 앞으로의 시험 내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으면 이거 맞췄을 수 있었을까 라는 거 생각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험을 내는 방식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냈던 방식 비슷하게 기말고사 때 낼 가능성이 높다. 1학기 냈던 방식 비슷하게 2학기 때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험지를 분석함으로써 내가 남은 기간 어떻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시험지 분석 방법인데, 너희들이 생각보다 귀찮게 느낄 수가 있어. 당장 다가올 범위 시험 공부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범위 문제를 들춰본다는 게 시간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줄게. 시험지 분석 한 과목 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수고스러워도 이 드린 1시간이 너희가 앞으로 공부할 10시간 이상을 세이브 해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10시간, 20시간 하더라도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주차별, 일자별 계획이 명확한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시험기간 보통 한 달에서 선생님이 오늘 한번 2달까지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라는 거는 과목이 여러 개지, 그치? 그리고 한 과목 안에서도 자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전체, 시험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이것들을 모두 다 아까 선생님이 몇 번 반복해야 된다 했지? 최상위권들은 5번 반복해야 된다 했지? 이 수많은 자료들을 5번을 이 시험 기간 내에 빠지는 것 없이 반복을 하려면 이것을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정말 다 끝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언제까지 무엇을
얼만큼 끝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근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한 달치, 두 달치 해야 될 거를 가지고 이걸 다 끝내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 달치, 두 달치 해야 될 거를 주 단위로 1주차, 2주차, 3주차 나눠가지고 주차별로 얼만큼 끝낼지를 먼저 나눠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우리 쌤 유튜브 영상 중에 서울대생이 계획 세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두 달 전쯤인가 올린 영상이 있어. 그거 보면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놨거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요번 주 안에서 이제 일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첫 번째, 바로 이번 시험 기간에 해야 될 것들을 주 단위로 나눠보자.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뭐냐면 반드시 반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험 잘 보려면은 5번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 정말 최상위권은 5번 반복하고 아무리 못해도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봐야지 시험 잘 볼 수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봐. 전범위 한 번 공부하는데도 최소 2주에서 3주 걸리잖아. 그 다음에 3번 반복하려면 또 거기서 한 일주일은 필요할 거고, 이걸 다 합쳐보면은 최소 3회독 반복하는데도 약 6주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5번 반복을 목표로 한다면 8주 가까운 시험 기간을 잡아야겠지.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험 기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번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주 단위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것이고, 그럴 때 반드시 반복 계획까지 포함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주차 때는 얼만큼 하고 2주차 때는 얼만큼 하고 이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번 주 해야 될 것을 끝내기 위해 요일별로 해야 할 것들을 정해보자 라는 거야.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지, 그치? 전체 해야 될 것들을 주 단위로 나눴다면은 요번 주 해야 될 것들은 일 단위로 나눠보자 라는 거야. 요번 주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들 적어놓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요일별로 해야 될 거 나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해야 될 목표가 정해졌어. 그럼 오늘의 목표가 정해지겠지? 오늘 해야 될 목표가 정해지면 마지막으로는 오늘 해야 할 것들의 일이 뭐 2개, 3개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언제까지 끝낼지 목표 시간을 정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해야 될 게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한 뭐 점심 12시 아니면 1시까지 끝낸다. 두 번째 거는 저녁에 학원 가기 전까지 끝낸다. 세 번째 거는 학원 갔다 와서 끝낸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시간을 정해보자라는 거지.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감 기한이라는 개념이야. 어떤 거를 언제까지 끝내야 될지. 너네들 평소에 공부할 때 시험 전날 그리고 학원 가기 직전, 이때가 너희들 공부 가장 열심히 할 때야. 학원 가기 전에, 수업 가기 전에 보면은 숙제가 있고 그때까지 끝내야 되는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하지. 왜? 그때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나갈 때도 얘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 발휘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다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하루라는 것도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오늘 계획 세워놓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 시간을 정해보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처음 시작할 땐 느슨하게 하다가 막판 돼가지고 아 오늘 너무 할 거 못했네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밤새고 다음날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서도 목표 시간을 정해서 기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지막 4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후회 없이 노력했다 자부할 수 있는가야. 바로 너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을 하는 거겠지, 그치?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너희들 과연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얼만큼 공부하는 거냐라는 거 다들 궁금하지 않아? 나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 왜냐면 눈 옆에 있는 친구들 얼만큼 하는지 내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들 지도하고 선생님 공부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순 공부 시간 기준으로 평일 학교 갈 때는 8시간, 학교 수업 시간 빼고 8시간, 그리고 주말은 14시간이 가장 열심히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거를 기준치로 삼아야 돼.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까지 공부한다는 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거에 근접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최상위권,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만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참고로 여기서 8시간, 14시간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 학교 수업 시간은 빼고. 어떻게 8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평일에? 계산해보면 나온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도 모두 가용시간이다라는 거야. 이게 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충격받는 친구들도 일부 있을 텐데, 너희들한테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지, 그치? 점심시간은 뭐야? 말 그대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고, 이동시간은 뭐야? 이동하니까 당연히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쉬는 시간 공부 누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지. 점심시간 보통 1시간인데 너희들 밥 1시간 동안 먹어? 밥 보통 20-30분이면 먹잖아, 그치?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 없지. 이동시간도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직접 차 운전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친구들은 없잖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책을 보든 아니면 뭔가 영어 단어 같은 거를 이어폰 꽂고 듣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모든 시간 동안 다 공부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이 모든 시간을 합치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야. 쉬는 시간 학교에서 최소 4-5번에서 5-6번 있지. 점심시간 한 번 있을 때 밥 먹는 시간 빼고 최소 30분은 있지, 그치? 이동시간도 하루에 뭐 왔다 갔다 뭐 최소 적게는 30분에서 많으면 1시간 이상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이거 다 합치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마지막이야. 이 공부하는 시간에 너희들은 어떤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되냐면, 오늘 나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스스로 던져보도록 해.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그것들 실천하면서 오늘 나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는가? 매일같이 스스로 자문해보도록 해. 물론 모든 날들을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매일 가지고 못했을 때는 반성하고 잘했을 때는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표, 공부 시간과 방법들 지키면서 성적 올라가는 경험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 한번 빠르게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았는가 였어. 시험 기간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다 라는 거였고, 보통 아이들이 한 달을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는 2달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2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5번 반복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지난번 시험 분석을 하였는가 였어. 시험지와 그 지난번 시험기간 학습 자료를 비교해보면서 출제 방식과 출처를 파악해본다.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하시는지 그 방법이 보인다 라고 했고, 그걸 기반으로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본다. 그럼 내가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보완해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라는 거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차별, 일자별 계획이 명확한가.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되는 대로 해서는 절대 다 못 끝낸다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번 시험 기간 해야 될 것들을 첫 번째로는 주 단위로 나눠보고, 반복 계획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번 주 해야 될 것을 요일별로 나눠보고, 그 다음 마지막 오늘 해야 할 것들의 목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보자 라는 것이었어.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고 계획한 것들을 밀리지 않고 끝낼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후회 없이 노력했다 자부할 수 있는가 였는데,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고, 노력의 기준, 최상위권의 순 공부 시간 기준은 평일 8시간, 주말 14시간이라 그랬어. 정말 많은 시간인데 이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의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치와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라 그러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시간도 모두 가용시간이다 라는 거였어. 이거 3개 합치면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나온다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앞으로 지금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스스로 자문해보면서 할 것.
오늘 나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반성하고 잘했을 때는 격려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보자 라는 이야기였지.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줬던 거 반드시 기억해서 실천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후회 없는 결과, 만족하는 결과 있을 테니까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서 실천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도록 하고. 그래, 이상으로 오늘 멘토링 마칠게. 안녕.